안녕하세요, 덴티장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말씀드린 근육통의 3단계 중 만성근육통으로 가기 직전인 두 번째 단계, 즉 근통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근통은 보호성 근긴장이 지속되는 경우 나타나는 근육 조직의 첫 번째 반응인데요. 보호성 근긴장 중추신경계로 인한 정상적인 근육 반응인 반면 근통증은 이러한 보호성 근긴장이 장시간 지속되거나 직접적인 국소적인 외상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국소 근통증을 완벽하게 이해하여야 만성적인 근육통, 이어서 만성적인 턱관절 장애로 진행되는 걸 막을 수 있으니 반드시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본격적으로 근통의 원인부터 살펴봅시다. 방금 말씀드린 보호성 근긴장, 즉 보호성 상호수축이 지속되는 경우인데요. 대표적인 예로 치과치료 후 잘 맞지 않는 크라운의 높이가 있다고 했었죠. 두 번째는 신부통증의 유입인데요. 신부통증의 유입은 보호성 근긴장을 유발시켜 근통증을 일으킵니다. 근데 이 신부통증이 무서운 게 통증의 근원은 사라졌지만 정작 근육은 계속 통증이 유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전 영상에서 설명드린 사랑니를 뽑고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드라이 소켓이 발생한 경우 환자분들은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이러한 통증은 교근이나 내측익 돌근에 보호성 근긴장을 일으키게 되고 개구 제한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드라이 소켓을 빠른 시기에 해결해 주어 통증이 좋아질 경우 보호성 근긴장 없이 입을 정상적으로 벌릴 수 있게 되지만 이를 방치할 경우 보호성 근긴장이 지속되어 이는 근통증을 일으키고 근통증은 또 다른 신부통증의 근원이 되므로 더 심한 보호성 근긴장을 유발합니다. 당연히 새로 생긴 근긴장은 더 심한 근통증을 유발하고요. 나중에 드라이 소켓이 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통증의 근원과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근육 자체적으로 보호성 근긴장과 근통증이 서로를 악화시키는 상태, 순환성으로 근통을 유발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즉, 일종의 악의 사이클이 형성되는 것이죠. 세 번째 원인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외상인데요. 외상은 턱관절 장애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라고 여러 차례 설명했었죠. 이 외상에는 근육의 무리한 사용이나 익숙하지 못한 운동도 포함됩니다. 마치 주말에 익숙하지 못한 작업을 하면서 무리하게 등 부위 근육을 사용하면 하루에서 이틀 후 갑자기 근육의 경직과 통증이 나타나는 원리입니다. 턱관절 장애 관점에서 보면 이갈이나 이악물기, 어느 날 껌을 갑자기 무리하게 씹는 행위는 근육 조직이 익숙하지 못한 운동을 무리하게 하게 하므로 하루나 이틀 후 통증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마취 주사로 인한 직접적인 외상도 당연히 외상의 분류에 포함시킬 수 있고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스트레스, 보호성 근긴장과 이로 인한 근통증을 일으킵니다. 그런 국소 근통증이 있을 때 우리 턱에는 어떤 임상 증상이 관찰될 수 있을까요? 첫째로 보호성 근긴장처럼 아래턱 운동의 속도와 범위가 감소합니다. 하지만 보호성 근긴장과는 달리 서서히 조심스럽게 입을 벌려도 통증으로 인해 여전히 입을 잘 못 벌리게 됩니다. 그러나 병원에 와서 검사 시 의사가 입을 강제로 벌려보면 정상적으로 입이 벌어지기는 합니다. 두 번째는 입을 벌리지 않는 등 근육이 안정 상태에 있을 때는 통증을 야기하지 않고요. 입을 벌리는 등 관련된 근육이 기능을 할 때는 통증이 유발되게 됩니다. 보호성 근긴장과 마찬가지로 환자분들은 근육이 약해졌다고 쉽게 피로해지는 것 같다고 하는데 근통증에서는 보호성 근긴장과는 달리 실질적으로 근육의 강도가 감소된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강도의 감소는 통증을 제거하면 정상으로 회복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근통증이 있는 부위를 손으로 눌러보았을 때 매우 민감하게 통증이 증가하게 됩니다. 원인과 증상을 살펴봤으니 이제 최적 치료로 넘어가 볼까요? 치료의 핵심은 아까 말씀드린 보호성 근긴장과 신부통증의 유입의 사이클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보호성 근긴장과 신부통증의 유입을 일으키는 감각이 중추신경계로 들어가는 것을 가능한 빨리 차단하는 건데요. 이는 당연히 입안에 일어나는 여러가지 통증 유발 요인도 포함하는 겁니다. 여러가지 치과 치료와 관련된 입안의 통증 유발 요인들과 어깨, 목 위로 나타나는 지속적인 근육통 및 관절통의 치료는 서두르셔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통증이 유발되지 않는 선에서 턱을 사용하셔야 하는데 통증을 유발하는 질기고 단단한 음식은 금기입니다. 통증을 유발하지 않는 선에서 부드러운 음식 위주로 섭취해주세요. 통증을 유발하지만 않는다면 일반적인 쌀밥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통증이 발생하는 지점까지는 입을 벌리는 것도 철저히 피해 주셔야 하고요. 통증이 유발되지 않는 선에서 입을 크게 벌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근육을 전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도 오히려 근통증 환자에게는 적절하지 못한데요.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근육을 조심스럽게 사용하는 것은 놀랍게도 근통증의 치유를 촉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666 운동은 근통증을 줄이는데 효과적인 운동법이나 스트레칭이 되는 겁니다. 666 운동의 핵심은 통증을 유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을 최대한 벌리라는 거였죠. 오랜만에 666 운동 한번 하고 갑시다. 위압니 안쪽에 혀를 가볍게 대고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크게 벌려주세요. 그리고 6초간 유지. 다물어주시고 턱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치아 사이를 항상 띄워주는 것이 중요하므로 N 발음을 통해 치아를 물고 있지 않도록 노력해주세요. 이를 악물게 되면 근육뿐만 아니라 턱 관절 자체의 건강에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정서적 스트레스의 증가와 근육 통증의 관계를 항상 인식하고 마인드 컨트롤을 지속적으로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해소법을 항상 연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나지 않은 이악물기는 어느 정도 N 훈련법으로 컨트롤이 가능하지만 수면 시 나타나는 이갈이 및 이악물기는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스플린트 장치 치료에 도움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스플린트의 원리와 부작용, 주의사항은 완벽하게 정리하여 제가 4편에 걸쳐 영상을 만들어 놨으니 참고해주세요. 약물 치료에 있어서도 디테일이 필요한데요. 이 사이클을 끊기 위해선 약물 치료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엔세이드 계열의 진통수염제, 타이레놀, 근육통 치료제 모두 도움이 될 수 있고요. 핵심은 일정한 간격을 지켜서 일주일 이상 연속으로 복용해야 하는 겁니다. 통증이 소실되어야 이 사이클이 끊기는 겁니다. 길게 띄엄띄엄 먹는 것보다 짧게 연속으로 복용하는 것이 적어도 극소근통증에 있어서는 효과적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보조요법의 핵심은 통증 경감과 정상 근기능의 회복에 있는데요. 몸과 마음의 이완요법은 스트레스의 증가가 의심될 때 유용하게 됩니다. 마사지 또한 보조적으로 근육통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핵심은 너무 심한 통증을 유발시킬 정도로는 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마사지 방법에 대해서는 제 가장 유명한 영상 턱관절 완치 훈련에 디테일하게 설명해 놓았으니 참고해주세요. 목 어깨도 같이 마사지 해주는 것은 당연히 도움이 되니 틈틈이 실천해주세요. 오늘 영상을 완벽히 이해하기 위해선 보호성 근긴장편을 반드시 복습하시고 두 증상을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대망의 만성근육통 원인과 치료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